안녕하십니까, 김길선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북한의 수령 족속과 노동당이 전체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연중 행사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즉 매해 1월부터 12월까지 북한 주민들은 노동당과 수령으로부터 어떤 강요를 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요, 주 1일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별도로 겪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우선 1월달입니다. 1월달 모든 북한 주민들은 새해 1월 1일 날에 아침 정상 출근을 합니다. 자기가 속한 단위에 정상 출근을 해서 충성의 선서 모임을 가집니다. 충성의 선서 모임은 당비서의 집행하에 진행됩니다. 그래 이제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알려드려야 하겠기에 말씀드립니다. 우선 전체 종업원들이 똑바로 다 일어서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향해서 수령을 칭송하는 노래, 김일성을 칭송하는 노래, 김정일을 칭송하는 노래 각각 2절씩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당비서의 선창에 따라서 선서문을 낭독합니다. 당비서가 한 소절씩 읽을 때마다 전체 종업원들이 그걸 따라서 합창해야 합니다. 이렇게 10조항까지 읊습니다. 그 읊은 다음에 마지막에 구호를 외칩니다. 지금 모두가 위대한 수령과 노동당에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 친위대, 덜극대가 되자 하고 이래 손까지 흔들면서 이렇게 하면 일단은 읽는 거는 끝납니다. 그 다음에 그 끝남과 동시에 또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는 죽은 수령들의 김일성의 영생을 축소하는 노래, 또 김정일의 영생을 또 비는 노래, 이렇게 또 각각 2절씩 4절까지 부릅니다. 이것이 북한 주민들이 새해 1월 1일 정상 출근해서 모두가 참가해서 진행해야 하는 충성의 선서 모임입니다. 선서 모임을 하고는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시쯤부터 시작되는 그해 수령의 신년사를 다 회의실이나 구락부에 앉아서 봐야 합니다. TV를 틀어놓고 하는 생방송을 다 앉아서 봐야 합니다. 신년사 시청이 끝난다면은 또 집에 못 갑니다. 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는 단위별로 앉아서 민속놀이를 진행합니다. 장기 뜨는 거, 장기 경기, 윷놀이, 그 다음에 간단한 탁구, 배구 이런 경기들을 진행합니다. 이 모든 행사를 치른 다음에 오후 한 2~3시쯤에 퇴근합니다. 그 다음에 1월 3일 날에 새해 첫 출근을 또 합니다. 그때는 새해 첫 출근을 해서는 신년사 1월 1일에 발표된 신년사 관철을 위한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첫 시간에. 일에 들어가기 첫 시간에 진행합니다. 강연회를 진행한다면은 이틀 전에 발표됐던 수령의 신년사 통달 경연을 또 진행합니다. 미리 당 조직에서 다 이렇게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통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설날에 놀지도 못하고 그걸 외워야 합니다. 그걸 다 또 앉아서 본 다음에 본신 임무에 들어갑니다. 1월달에 제일 큰 행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1월달은 하는 일도 없이 모두 다 새해 첫 전투회로 라는 당의 구호에 따라서 그저 직장에서 빈둥빈둥 놀지언정 계속 앉아서 자리 지킴을 해야 합니다. 쉽게 자리를 못 둡니다. 그 다음에 2월달에 들어섭니다. 2월달에 제일 큰 행사는 김정일 생일을 맞이해서 진행하는 충성의 노래 모임과 문답식 학습 경연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북한 주민들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참가해야 합니다. 오직 초등학생들만이 여기에 안 참가합니다. 충성의 노래 모임 문답식 학습 경연은요, 이걸 준비하는데 보름 동안 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충성의 노래 모임을 또 저 중앙당에서 내려보낸 계획표에 따라서 단위별로 계속 경쟁을 하며 나갑니다. 승자전의 방법으로 이렇게 경쟁을 해서 마지막에 1등까지 매기면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충성의 노래 모임을 저마다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충성의 노래 모임과 문답식 학습경연 준비에 전체 인민이 돌입합니다. 2월 1일부터. 그리고 2월 16일 날에는 역시 1월 1일에 했던 것과 같은 충성의 선서 모임을 진행합니다. 이것이 역시 북한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이 2월 중에 기본 행사들입니다.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는 북한 노동당의 슬로건에 3, 4월은 문화위생 무슨 월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는 노동당의 공장 바꾼 공원과 같이 공장하는 궁정과 같이 마을과 도시를 아름답게 꾸리자 이 구호에 따라서 모든 북한 주민들은요 주로 일요일 날에 계속 출근해야 합니다. 청소하기 위해서 나무 심거나 청소하기 위해서 계속 직장에 출근해야 합니다. 3월 달에 들어가 있는 일요일 날에는 놀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퇴근해서는 이민반에서 또 조직하는 청소 노력동원에 또 동원돼야 합니다. 우리 집은 김일성 광장 옆에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 광장 쓸고 닦는 것, 대동강 유보도 청소, 심지어 옥류교 다리 난간을 닦는 데까지 동원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들어갑니다. 4월 달에는 4월이 범축전이라는 거대한 행사가 북한 당국이 제일 크게 여기는 대내외적 행사가 벌어집니다. 이때는 모든 평양 시민들은 4월의 범축전 행사에 동원되어야 합니다. 외국 대표단들이 올 때마다 거리에 나가서 환영해줘야 하고 공연할 때마다 여기저기 말하자면 극장들의 행사 성원으로 의무적으로 참가해서 그것을 관람해줘야 합니다. 4월 15일 날에 또 충성의 선서 모임을 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2월 16일에 했던 것처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5, 6월은 모내기 전투 기간입니다. 이때는 모든 주민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몽땅 모내기 동원이 나가야 합니다. 모내기 동원은 단에서 젊은 사람들로 선발해서 아예 한 달 반 동안 지정된 농장에 가서 모내기 전투에 참가하는 조가 있고 기타 아침 저녁 출근하는 사람들은 즉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매일 한 달 반 동안 매일 아침에 배당받은 농장에 나가서 스스로 걸어가거나 버스 타고 가거나 관계없이 무조건 거기에 찾아가서 모내기 전투에 참여해야 합니다. 전체 인민이 모내기 전투에 뛰쳐나서야 합니다. 이때는 자기를 아예 못합니다. 그 다음에 6월달입니다. 6월달에는 이제 제일 큰 행사가 뭔가면요. 전체 인민이 참가해야 되는 상반년도 정치학습 총회를 치러야 합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학습 총회에서 지적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자면 낙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 책을 들고 다니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학습 총회를 치른다는 거. 여기에는 직위고하에 관계없습니다. 수령 적성만 내놓고 다 참가합니다. 또 7월 달에 들어섭니다. 7월 달에는 모두가 장마철 대책을 철저히 세우자라는 노동당의 슬로건에 따라서 장마철 대책에 임의로 동원돼야 합니다. 물이 불어난 데는 또 동원 나가서 뚝을 맞고 허물어진 데 쌓고 이런 식으로 7월 달에도 불시 노력동원들이 제기됩니다. 역시 여기에는 주로 사무군들이 동원됩니다. 8월 달에는 또 가뭄철 대책을 철저히 세우자 이 노동당의 슬로건에 따라서 비가 장기간 안 오면 모든 공장 기업소에서 바켓질을 다 들고 국가가 지정한 농장들에 나가서 강냉이 매 포기마다 즉 옥수수 밭들에 물을 줘야 합니다. 약 한 주일간 그렇게 동원됩니다. 이때는 일을 못합니다. 전체 인민이 동원됩니다. 9월달입니다. 9월달에는 역시 구구절이라는 국가 건립절이 창립절이 있습니다. 그때 역시 충성의 선서 모임을 전체 인민이 자기가 속한 단위에서 해야 합니다. 평양시인 경우는 9월 9일 맞아서 이제 군중 시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은 그저 밤마다 늦게까지 행사 연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 10월 달에 들어섭니다. 10월 달에 또 10월 10일이라는 노동당 창립절이 있습니다. 이때는 역시 충성의 선서 모임을 전체 인민이 해당 자기가 속한 단위에 나가서 해야 합니다. 10월 말과 11월 초는 노동당이 모두가 가을거지 전투회로
이 구호에 따라서 전체 인민이 가을거지 전투에 동원되어야 합니다. 약 보름간 동원됩니다. 이것 역시 아예 배낭을 지고 식량정지 증명서를 떼가지고 맡은 단위에 나가서 집에 출퇴근 안 하고 고정적으로 보름 동안 가을거지 하는 형태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침 저녁 정해진 농장에 출퇴근하면서 이제 가을거지 전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나면 11월 말이 되옵니다. 11월 말부터는 또 슬슬 김장 전투에 또 동원돼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소린가 하면 북한은 김장 김치를 상점에서 사는 법이 없습니다. 몽땅 해당 단위들이, 모든 공장 기업소 단위들이 국가로부터 너희 농장은 낭낭구역 어느 농장에 몇 포전이 심어져 있는 배추가 내 기간에 김장 배추다. 거기 가서 그것을 수거해서 너희 단위 세대주들에게 김장 배추를 공급하라. 이렇게 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되면 모든 종업원들은 당일 급한 글을 쓰는 사람 내놓고는 몽땅 해당 농장에 나가서 배추 뽑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김장 배추 전투는요, 한 주일간 진행되는데 이때는 밤 12시가 넘어도 집에 못 옵니다. 왜냐하면 김장 배추를 캐는 쪽쪽 이제 키로수를 달가서 그 직장에서 근무하는 세대주들이 가족수에 따라서 키로수를 정하고 그걸 다 실어서 해당 집까지 다 돌려야 합니다. 차가 몇 탕 뛰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 그때만 유일하게 평양시 트럭이 다니는 것을 허용합니다. 원래 평양시 거리에는 트럭이 못 다닙니다. 오직 김장철에만 트럭이 다닐 수 있습니다. 대낮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겨울나이 전투에 들어가야 합니다. 노동신문 사설 벌써 모두가 겨울나이 전투회로 이런 내용의 사설이 또 나옵니다. 이때는 모든 공장 기업소에서 중앙 남방에 속하지 않는 모든 공장 기업소에서 그해 겨울에 뗄 연료를 구입하려 총동원됩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우리 제2자연과학원은 저 평양시 용성구역에 있기 때문에 국방과학원입니다. 거기는 이제 중앙남방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단위들의 정보원으로부터 지령이 내려옵니다. 당신네 국방과학원은 뭐 안주탄강 어느 어둠에 가서 탄을 몇 통 계속 가져가라. 국가가 공급해주는 법이 없습니다. 지령서 하나로 다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단에서 주로 젊은 사람들로 석탄 캐기 돌격대를 모아서 해당 탄광에 갑니다. 보름이건 21원 해당된 톤수를 다 캘 때까지 거기서 석탄을 캐야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십시일반 술, 담배, 쌀 다 모아서 그 사람들이 골치 않고 열심히 탄을 캘 수 있도록 후방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은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제가 쭉 라려란 이 행사들은 한 해에 그치지 않고요, 수십 년째 진행되고 있는 완전히 고정화된 시스템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어느 한 달도 어느 한 주 어느 하루 편안히 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국가 시스템에 휘말려 가지고 짬 시간 없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불려나가고 이외에도 얼마나 노력 동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연중 행사들을 북한 주민들은 눈 뜨고 살아있는 한 빠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북한에서 가장 고약한 인권유린 시스템의 하나인 북한 주민들이 연중 행사 시스템입니다. 감사합니다.